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우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상당히 참 여러모로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센터장님은 개인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2000년대 증시 산 증인으로서 먼저 이 CPI를 보신 느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 비슷한 사례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차이나 거품이 끼었던 2003년과 2007년 사이에도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었고 당시에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은 상당히 공격적인 긴축 카드를 뽑아들었었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에 대한 차이는 조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당시에는 금리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썼지만 그에 반응해서 시장 금리가 그다지 오르지 않는 그런 네.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연준 의장이었었던 그린스펀 의장이 당시에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쓸 만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왜 연준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긴축 기조를 강하게 고삐를 죄이는 현상이 있더라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투입된 네. 이런 어떤 재화의 공급이 저물가 환경을 바꾸지 않아 왔었다는 겁니다. 차이나 효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억제시켜 왔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반응이 상당히 무덤덤했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공급 부족, 이 현상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매스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정책 당국의 어떤 입장 등이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이나 효과라는 것이 차이나 쇼크가 돼버렸고 거기다가 또 이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렇겠네요. 결국 이제 8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기대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유가는 다시 또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물가 전망 다시 세워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번 발표된 지표 소비자 물가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네. 2달 연속 에너지 가격은 분명히 진정된 것이 맞다. 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면 뒤따라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지금 그렇죠. 퀘션 마크가 붙었다라는 거죠. 각종 서비스 비용, 특히 주거 비용에 대한 상승이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연초부터 매월 약 0.5%씩 오르던 주거 비용이 이번 8월 지표에서는 0.7%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물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서 올려도 그게 문제시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이 아직도 통제해야 될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재확인시켜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이 FOMC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졌고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물가 충격이 여전한 상태에서 내주 FOMC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심지어 그렇습니다. 1%, 100bp 인상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우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가 2.5%고요. 네. 대략적으로 남은 3번의 FOMC가 끝나고 나면 연말 올해 기준금리는 대략 4%로 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75bp, 11월 달에 50bp, 12월 달에 25bp 이렇게 자이언트 베이비 스텝으로에 대한 네. 전환을 기대했었던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었고 그게 반영돼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100bp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것은 뭔가? 라고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100bp를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2번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효과를 못 본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자산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일부러 망가뜨려서라도 경제 심리를 꺾어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재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겁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조금 폭락한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반영된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조금 제한될 필요가 크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기존의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만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뭐 월가에서 상당히 그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예상하던 거니까 뭐 그 자체가 충격은 아닌데 앞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저런 요인들로 차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시장이 불안한 것 같은데요. 그 중앙은행 관련해서 이런 격언이 있죠. 왜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네네. 뭐 이거는 하나의 그 철칙 같은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이 증시 부양이 아니죠. 맞습니다. 물가 안정이죠. 우리나라 한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린다는 거는 소비도나 경기 침체를 감수하게 하면서까지도 경기를 좀 시켜서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추후에 발생 가능한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카드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좀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립금리를 이제 서서히 넘어서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과열된 것을 일시적으로는 좀 억제시키겠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경기가 구체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정책 스탠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제적으로 다루려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한데 연준이나 우리 한은등과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네.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경기 부양에 대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구조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 현재는 사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시장을 매일 들여다보지만은 연준이나 한은이나 이 중앙은행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고 우리 시장도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코스피 저점이 하반기에 2050까지 나와 있는 거 봤는데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은 얼마 전 매체에서 하반기 그래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 그래도 네네. 저공 비용이지만 전저점 깨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가 한때 2,300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미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세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된 것은 경제의 후퇴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감소를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라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2,000선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네.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우리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지위가 분명히 향상된 측면이 있고 새로운 먹거리도 찾은 부분 등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지금 오늘의 어떤 이런 충격이 이후에도 새로운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퇴해야 될 이유는 없고 단지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을 기점에서 연말까지 그렇게 좋은 내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현재 주가 지수가 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이것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3분기 거시지표 등에 대한 결과물 등이 그 근거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 등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장세.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한없이 꺼지는 뭐 이런 장세는 아닐 거다 예상을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3분기 어느 정도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태조 이방원 같은 이 시장을 그나마 지지해왔던 이런 산업군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난 2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이다라는 네.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성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지 그 산업에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는 이런 산업 등에 대한 공통점은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분야에서 어떤 성장 논리를 찾았었던 네. 부분입니다.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이익의 흐름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압 경제, 높은 고물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등은 시장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려 하는 성질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최근 산업재 분야라든가 또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이런 변화와는 크게 개의치 않고 반응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경제 심리가 반영되는 반도체 등의 경우가 계속적으로 프레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 이원화해서 보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비용을 통제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압축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 관련 그 주식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겠네요. 자, 수출 지표 우리 경제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별로 수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4분기면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지금은 무역 연속된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만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당장 10월부터는 수출이 역성장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우리 경제를 후퇴시킬 거냐라는 건데 절대 양적 측면에서 봤을 때 수출이 둔화된 것이지 이것이 뭐 구조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 때처럼 뒤로 후퇴하는 이런 상황, 레벨 다운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수출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의 우호적인 환율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고민하는 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4분기 시장의 분위기가 거시지표 측면에 있어서 좋은 내용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지수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악재의 과대 해석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환율 물가 같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방송을 할 때 물가는 경제의 체온이고 환율은 경제의 맞습니다. 혈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체온 올라가고 혈압 높아지면 상당히 좀 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군살 빼고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재료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내년까지 대비해서 어떤 신호를 보고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경제 정책이 자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기에 앞서 뭔가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경기 과열 신호가 여전히 많이 보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가 경기 저점에 접근했다라기보다는 경기 고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신호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치가 역실적 장세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는 경기 확장 국면에 여전히 후반부에 위치해져 있고 우리는 좋든 싫든 경기 침체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투자의 시작이 결국은 구체적인 경기 침체를 보아야만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침체를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정책은 분명히 가동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성장과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총알을 최대한 장전하는 자세가 좀 더 시급한 때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경우에 우리 금리 완전히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지금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갈 때가 아닌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당분간 정책 기조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동조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허약한 경제권이 어디냐가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높은 강달러와 높은 물가 환경이 지속되었을 때 미국은 전혀 불편함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먼저 넘어지는 쪽이 유럽일 것이냐, 중국일 것이냐, 아니면 한국일 것이냐 이런 어떤 그 기초 체력을 지금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등장할 때부터 시장과 여러 가지 투자의 논리 등이 본격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는 결국 뭐 반드시 이기는 것보다도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